산업 및 기업 분석입니다. 먼저 전력산업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필수 인프라로 수요는 안정적이지만 수익성은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 거시경제 변수에 민감합니다. 또한 전력은 저장이 어렵고 실시간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며 가격 역시 정책적으로 결정됩니다. 한국전력의 수익성은 전력 판매 가격과 구매 비용의 차이, 즉 P-C 마진으로 결정됩니다. 비용 측면을 보면 발전 자회사에서 생산된 전력은 저렴한 에너지원부터 사용됩니다. 한국전력의 전력 구매 가격은 S&P에 결정되는데 S&P는 특정 시간대에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투입된 발전기 중 가장 높은 변동비를 가진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간대에 거래되는 모든 전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LNG 발전기가 한 개 발전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LNG 가격은 장기물은 유가와 단기물은 JKM이라고 불리는 LNG 값에 연동되어 있어 유가가 오르면 전력구조 비용과 발전 비용이 동시에 상승합니다. 한국전력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환율 상승 역시 전력 원가 부담을 직접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판매 가격은 정부 승인하에 결정되는 규제 요금 체계에 따릅니다. 연료비 연동제가 존재하지만 조정폭이 제한되어 있어 정책적으로 동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가 상승분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원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반면 판매 가격은 느리게 움직이면서 P-C 마진이 악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는 요금 인상이 지연되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핵심은 단순한 수요가 아니라 요금 인상 타이밍과 폭이 원가를 따라갈 수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AI와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GDP 기반 수요와는 다른 새로운 성장 요인입니다. 동시에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발전 믹스가 변화하고 있으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되고 석탄은 축소되는 방향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조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LNG 설비를 유지해야 하고 실제로 발전하지 않더라도 대기 비용이 발생하면서 전력 시스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리스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 포인트는 에너지 비용입니다. 현재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공급 구조 자체에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LNG와 원유 가격은 동시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LNG는 카타르의 라스라판 시설이 직접 타격을 받아 카타르 수출 능력의 17%가 상실되었고 복구에는 최소 3에서 5년이 소요되고 다른 시설 또한 한 번 가동을 멈추면 재가동을 위해 최소 4주가 소요됩니다. 게다가 EU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10월에서 12월 사이 가스 저장률 90% 이상 달성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재 러우 전쟁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저장률이 LNG 가격 상방을 압박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LNG의 가격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유 또한 여러 시설이 물리적 타격을 입었고 유정을 폐쇄하여 완전 복구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기 위해 통행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원유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LNG와 원유의 가격 상승은 S&P와 발전 자회사의 발전 비용에 영향을 미치며 여기에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해오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원달러 환율까지 영향을 받아 상중고에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약 3에서 6개월 시차를 두고 하반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AI, 재생에너지, 그리고 채무가 결합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최근 AI 확산과 탈산소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탈산소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주요 발전원은 지방에 위치하는 반면 AI와 같은 대규모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로 인해 장거리 송전 인프라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투자가 선집행 구조라는 점입니다. 즉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대규모 자본 지출이 먼저 이루어지며 이 비용을 요금에 즉각 반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도 연간 약 4조 원 이상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송배전망 투자까지 고려하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며 결국 수요
증가가 오히려 재무 부담을 확대시키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또한 2028년 이후 채권 발행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여건 역시 점점 더 제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리스크 포인트는 전기요금입니다. 동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원가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지만 판매 가격은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원료비 연동제가 존재하지만 조정폭 제한과 정책적 개입으로 인해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는 판매 가격에 비용을 전가하지 못해 비용이 판매 가격을 상회하는 역마진 구조가 발생하기도 하여 대규모 적자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하면서 기업들이 동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PPA, 즉 직접 전력을 조달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요 이탈이 발생하며 판매량과 수익성이 동시에 훼손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동사는 요금을 올려도 동결해도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향후 수익성 회복을 제한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우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리스크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매출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그런 GDP에 연동해서 증가하지 막 그렇게 갑자기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출 추정보다는 비용 추정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매출 추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 추정은 별도랑 이제 자회사로 나눠서 추정을 했고 그 별도 안에서도 전기 판매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기 판매를 위주로 하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기 판매 부분에서 P는 그 가격, 전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은 이미 정책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1.7원 정도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주었고 그 외에 이제 일반용, 산업용, 기타용은 이미 4분기에서 6분, 이미 4월에서 6월 부분은 이제 그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을 했고 그다음에 정치적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 생각을 해서 동결을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Q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GDP 성장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녀서 그거에 연동을 해서 추정을 했고 이제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추가되는 수요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절성도 고려하여 추정을 하였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동평균을 다 사용을 했는데 그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결된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추정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용 추정이고요.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각각 전쟁의 상황을 이제 전쟁이 이제 큰 피해가 없어서 이전과 유사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설 피해로 인해서 불케이스보다는 높은 환율과 유가가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눠서 환율과 WTI를 기준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추정에서도 매출 원가 중에 이제 원재료비와 구입 전력비를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원재료비는 PQ 논리를 사용하였고요. P는 석탄과 LNG에서 이제 석탄과 LNG는 이제 원재료비와 연료비 단가가 높은 상관관계를 지녔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회계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개년 동안 확인을 해보니까 일정한 값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을 통해서 추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LNG 가격 현물에서 JKM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UPS에서 발표한 전망치를 각각 인용해서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Q 부분에서는 정부가 지금 LNG 수급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석탄과 원자력의 사용을 증가하겠다 하여서 이를 반영해 주었고요. 그리고 LNG는 이제 피치 못하게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부분만 피치 못하게 사용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만 해서 Q를 추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입 전력비 같은 경우에도 PQ 논리를 사용했고요. P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해서 회계 분석해서 추정해 주었습니다. Q도 Q 부분도
전력 구입량을 통해서 발전량 추정을 했고 이제 자회사랑 민간 발전사 부분 나눠서 추정을 해 주었습니다. 인건비랑 감가상각비도 개별 논리를 통해서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포인트 세 번째에서 이제 이자 비용 발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따로 논리를 통해서 추정을 해 주었고요. 그 상기 논의를 다 합해서 포괄손익계산서가 다음과 같습니다. PBR 전에 저희 한국전력 밸류에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히스토리컬 PBR을 히스토리컬 PBR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설비 자산을 기반으로 운영을 하는데 총 자산 대비 유형 자산의 비율이 약 74% 정도 됩니다.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나리오별로 나눠서 다 다르게 진행을 하였는데요. 불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피해가 없이 전쟁이 마무리된다고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전쟁이 마무리되긴 하지만 전쟁 직전 기대했던 유가보다는 높음을 반영하여서 2025년 하반기 PBR을 사용하였고 베이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전보다 높은 유가가 더 오래 지속되지만은 또 22년만큼은 고유가가 아니고 또 전기 요금도 이미 높기 때문에 완전 적자까지는 아니지만 또 이전과 같은 수익을 기대하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보였던 2023년 하반기와 24년 상반기를 사용하였고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러우 전쟁을 겪었던 2022년과 23년 PBR을 사용하여서 추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히스토리컬 PBR 0.4를 반영한 결과 목표 주가 34,000원으로 상승률 마이너스 24%로 투자 의견 C를 제시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